잘 아시는 우리 이봉규 TV의 이봉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걸 갈아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 자, 이렇게 국민 기본권이 말살돼서 숨어서 광화문 근처인데요. 장소도 알릴 수 없게 숨어서 집회를 해야 하는 심정이 착잡합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광화문 오늘 좀 일찍 나왔거든요. 광화문 근처를 철통 봉쇄했습니다. 8.15 광복절날보다 더 엄청나게 이들이 철저한 작전을 펼친 것 같은데요.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미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장면이 나오나요? 세종로가 완전히 개미새끼 한 마리 없이 철제 바리케이트로 그 다음에 경찰 버스로 막았는데요. 마치 그 장면을 저는 연상시켰어요. 천안문 광장 때 탱크가 천안문으로 쫙 물론 이제 도로는 다 통제됐죠. 천안문 앞에. 그런데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사진 기억나시죠? 어떤 청년 혼자서 그 탱크 앞에 막아선 그 명장면. 그 탱크만 없었지 오늘 그 천안문 앞에 비워줬던 그 모습이 자유대한민국의 2020년에 연출됐습니다. 천안문 광장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때 그 장면이 연출된 거고 2020년이 아니라 한참 전에 그 몇 년도인가요? 몇십 년 전에 일어난 거고 2020년 가을에 세계 경제대국 12위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에서 살고 있는 국가에서 연출된 장면입니다. 그 여기 장소를 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말씀 못 드리는데 일로 오는데 제가 이제 경복궁역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데 어디 가시냐고 경찰들이 묻더라고요. 아니 이제 경찰들이 어느 정도로 이 철통 방어를 하냐면요. 시민들이 어디 가느냐를 물어요. 여기가 저 휴전선 철책선도 아니고 민통선도 아니고 여기 시민들이 경복궁역에서 어디 가느냐를 왜 물어보죠? 네. 이게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의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들하고 약간의 그 신강이라고 그럴까요? 다퉜어요. 나를 왜 어디 가느냐를 왜 물어보고 조사를 하고 탄압을 하느냐. 그랬더니 뭐 어쩌고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런데 그 경찰들은 사실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서 방침이 위라는 건 어디겠습니까? 효자동 1번지에서 또 새로 경찰청장에 이래서 경찰청장을 이 양반을 이름도 내가 대기도 싫은데 이 사람을 갖다 놨구나. 이야 오늘 이 광화문 일대 철통 방어하는 걸 보고 와 이래서 이렇게 작전을 폈구나. 경찰들은 죄 없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니까 광화문 일대 골목골목 철통 방어하고 개미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근데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이야. 경찰이나 뭐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위에 명령대로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뭔 죄가 있겠어. 그러나 저는 하도 답답하고 분노가 치밀러서 그 경찰들 8명하고 실랑이를 하고
한 10분여 말하자면 다툼을 했습니다. 다툼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도 불쌍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뭐 막으려고 시민들을 막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경찰 될 때는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는 뭔가 긍지를 가지고 경찰에 응시했고 경찰이 됐고 훈련도 그렇게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20년 이 정권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오니 어떻게 경찰 생활했는데 또 잘릴 수도 없고 그 명령에 따라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착잡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선관위에서요, 중앙선관위 관악청사에서 며칠 전에 추석 연휴 첫날 새벽에 단행했습니다. 메인 서버를 증거인멸을 했습니다. 메인 서버 교체 작업이라는 미명하에 교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지금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데. 아니 지금 요번에 4.15 총선이 뭘로 했어요? 수개표로 한 거 아니잖아요. 전자개표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전산 자료가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메인 서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 집계내고 거기서 분류하고 이런 겁니다. 컴퓨터로요. 그러면 부정선거 무효소송이 선거 무효소송이 25군데 들어갔습니다. 증거 보전 신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요. 각종 선거 관련 부정선거 고발이 후보자는 물론 시민단체는 물론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재판도 안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 열리기 직전이에요. 재검표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증거물이 될 메인 서버를 교체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마치 그 범죄 영화에서 보면 총으로 사람 죽이고 그 총을 교체한 거나 똑같아요. 그 총을 강물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다른 총으로 바꾸든지.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인멸 상황에 제가 이제 관악청사에 저도 갔습니다만 진동 트럭, 그게 이제 서버니까 컴퓨터니까 그게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면 좀 저하니까 진동 트럭 몇 대인지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신 것만 한 5대 정도 되는 건데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큰 트럭이에요. 그걸로 옮기는데 경찰들이 호위를 해요. 세상에 범죄 은닉 증거가 인멸되는 현장을 조폭들이 호위를 하는 게 아니라 경찰들이 호위를 하고 그거를 감시하는 시민들을 잡아갔습니다. 4분인가 잡아갔어요. 과격하게 거기서 이제 막고 이제 외치고 그랬던 분이죠. 제가 가기 전에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제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그날 이렇게 아침에 출동을 했는데 이미 몇 분이 잡혀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참 무기력하구나. 이봉규도 참 무기력하고 그때 그 현장에 나와 있던 제가 볼 때 한 30-40명 되는 것 같은데요. 30-40명의 시민들 어찌할 수 없는 이 무력함. 메인 언론들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카메라 제가 한 대도 못 봤어요. 유튜버 몇 분만 나와서 하는데 그 유튜버의 무력감.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 느끼고 좌절하고요. 그 다음에 103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제1야당이라고 자청하는 국민의 짐인지 무슨 말로는 국민의 힘이라고 그따위로 당명을 지어놓고 국민의 짐만 되는 그 무기력한 걸 넘어서
비겁하고 치사하기까지 한 제1야당 국회의원 한 명도 현장에 나오지 않았고요. 현장에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외치지도 않았어요. 국회에서 외치든가 기자회견을 열든가 왜 결정적인 재판 앞두고 결정적인 증거인 서버를 증거인멸하려고 하느냐. 그런 거 외치라고 저희가 국회의원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그게 대의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국민 하나하나가 5천만 국민 하나하나가 주장하고 길거리에 뛰어나오면 이게 통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자, 지역의 대표자, 비례대표의 대표자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국민 대신, 그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예요. 대신해서 막아주고 주장해주고 법을 국민들을 대신해서 입안하고 그러라고 뽑아줬는데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어디서도 기자회견 한 사람도 한 놈이라고 합시다. 한 놈도 없었어요. 너희들이 국회의원이냐? 너희들이 야당 국회의원이야? 그래서 그 무기력감, 이렇게 됐구나. 언론도 외면하고 믿을 수 있는 야당도 외면하고 그게 며칠 전 상황입니다. 추석 연휴 첫날에 그렇게 해서 증거인멸됐어요. 근데 이 오늘 얼마나 10월 3일 개천절이 무서웠던지 전광훈 목사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개천절 앞두고 감옥에 다시 넣었고요. 8.15 행사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정당하게 법으로 주최한 거 아니에요. 김경재 총재 부랴부랴 긴급하게 감옥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개천절이 무서웠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아직도 감옥에서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풀려나시고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자기들이 죽을 것 같고 당할 것 같고 정광훈 목사가 다시 광화문에 서는 순간 개천절에 자기들이 죽을 것 같고 당할 것 같아서 김경재 총재가 다시 집회를 시도하는 순간 자기들이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당했어요? 촛불 난동으로 탈취한 거 아니에요. 반대로 자기들의 알량한 권력이 탈취당할까 봐 무서워서 지도자들 안 풀어주고 부랴부랴 집어넣고 오늘 이렇게 세상에 제가 5.18 개띠인데요. 제 평생에 광화문을 이렇게 통제한 장면은 처음 봅니다. 군사정권 때도요. 이렇게 사그리다 바리케이트로 이렇게 막지 않았어요. 처음 봅니다. 촛불난동 때요. 지들은 어떻게 했는데 8.15 광복절 얼마 전에 그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오늘 이 광장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음 보면서 분노를 넘어서 참담하고 착잡한데요. 왜 우리가 5천만 국민이 왜 우리가 이렇게 탄압받아야 되나요? 왜 우리 집회의 자유, 헌법의 기본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도 이렇게 숨어서 온라인으로 국민대회를 열어야 하나요? 왜 우리는 언론다운 언론을 보지 못하는 환경에서도 그 언론사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유튜브로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우리가 사법질서가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려가고 엉망진창인 법치가 안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개돼지로 숨죽여서 따라야 하고 우리는 벌금 내야 하나요? 신호위반을 우리는 걱정해야 되고 코로나 정치방역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나요?
2020년 자유대한민국 개천절 날 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그냥 지켜보고 속으로 울분만 토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계신가요? 왼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을 내달라고 했던 예수님의 사랑. 그러나 예수님 그런 사랑을 실천하시면서도 성전이 훼손당하고 그럴 땐 분노하셨던 예수님이시고 행동하라고 외쳤던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종교가 특히 기독교가 탄압받고 교회가 탄압받고 교회 지도자가 탄압받고 있는 현실에 예수님 말대로 예수님이 분노했던 것처럼 우리는 분노해야 되지 않나요? 왜 우리는 언제까지 참아야만 되나요? 오늘 저들의 탄압이 성공했다고 저들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마 경찰청장에게 상을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막았어. 이번에 당신처럼 했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이번에 아주 잘 막았어. 칭찬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야 이 개씨! 국민들이 똑똑히 오늘의 장면, 광화문이 통제된 장면 봤어. 사진 남았고 영상 남았어. 두고 보라. 이봉규가 개돼지고 5천만 국민이 개돼지냐? 개돼지 니네 대깨문 2천만 있어도 3천만 자유대한민국 자유시민이 있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두고 보고 때는 때대로 가고 반드시 심판의 날은 반드시 곧 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희망을 가지시고요.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참고 그냥 참지만 말고 분노하고 행동하면서 때를 맞이합시다. 개천절 날 하늘 열립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